혹시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낯선 대자비를 경험했거나 설명할 수 없이 사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돌아가신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 없는 어린 쌍둥이들이 왜 언니들의 장난감을 달라고 했을까요? 어느 남자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문서를 내밀었고, 또 다른 남자는 우리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틀즈의 정규 앨범을 다른 우주에서 가져왔는데 그 음악이 놀라울 정도로 진짜처럼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우주의 결함일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는 평행 우주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1. 폴락쌍둥이 환생일까? 우연일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과 죽음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 겁니다. 1957년 영국 노선벌랜드의 핵섬이라는 조용한 마을에 비극적인 사고가 닥쳤습니다. 조안나와 제클린 폴락이라는 두 자매가 교회를 향해 걷던 중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후 슬픔에 잠겨있던 부모는 1958년에 태어난 쌍둥이 질리안과 제니퍼를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제클린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자라면서 그들은 돌아가신 언니들의 장난감을 달라고 했고, 언니들이 다니던 학교를 포함하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공원을 가리키며 우리가 저기서 놀았었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살이 되자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쌍둥이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조안나와 제클린이 어린 딸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정신과 의사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연구한 이 사건은 환생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도 당혹스러운 사례 중 하나가 되었으며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락사리아에서 온 남자.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더 이상해집니다. 1851년 조파르 보린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한 남자가 당시 프로이센의 일부였던 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데르에서 당국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서툰 독일어를 구사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의 이야기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린은 자신이 상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락사리아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리아는 동반구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지도에도 어떤 알려진 제국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이 실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고 있다고 말했고 증거를 요구하자 완전히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보리는 또한 락사리아어와 아브라미아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 유창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언어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결국 그는 미치광이로 치부되어 추가 조사를 위해 보내졌고 그 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보리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락사리아가 독일만큼이나 명백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에서 넘어온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그 세상에서는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브랜든 스완슨의 실종. 이제 상식을 벗어나는 실종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4일 이른 새벽 19살의 브랜든 스완슨은 미네소타의 린드 마을 근처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도랑에 빠졌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자 새벽 1시 30분쯤 부모에게 전화해서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가 차를 몰고 나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브랜든은 부모와 47분 가까이 통화하며 부모를 만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위치를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젠장이라고 말했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차는 나중에 톤턴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브랜든 스완슨의 실종은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소름 끼치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브랜든은 당황하거나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모와 통화하며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물건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들려옵니다. 분명히 사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책이 커피 테이블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열쇠를 한 곳에 두었다고 맹세했는데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는데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데 있어 우리의 뇌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이론은 물건들이 평행 우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말을 침대 가장자리에 두었는데 찾으려고 보니 사라졌다가 욕실 조리대 위에 다시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그 양말이 잠시 다른 버전의 현실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원래 두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양자 물리학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것이 미시적인 규모에서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건 하에 더 큰 물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은 일 중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가 완전히 다른 장소에 다시 나타난 가장 이상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단순히 건망증 때문이었다고 치부하셨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평행 지구에서 온 비틀즈. 2009년 제임스 리처드라는 남자는 캘리포니아에서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반려견과 함께 델 푸에르토 캐년 로드 근처를 차로 달리던 중 개가 토끼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다 리처드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평범한 가구와 함께 이상한 기계들이 있는 방에 있었습니다. 요나스라는 남자가 자신을 차원간 여행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나스는 그 기계 중 하나를 이용해 자신을 돕기 위해 리처드를 평행지구로 데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체 지구는 우리와 매우 비슷해 보였지만 놀라운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스의 세계에서는 비틀즈가 해체하지 않고 여전히 음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나스가 카세트 테이프를 건네줄 때까지 리처드는 믿지 않았습니다. 테이프 라벨에는 우리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틀즈 앨범인 에브리데이 케미스트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돌아올 때 그 테이프를 가져왔고 나중에 더 비틀즈 네버 브로크 업 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 그 음악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취자들은 그 노래들이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고 비틀즈가 핑크 플로이드의 더 디비전 벨을 연상시키는 사운드로 진화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6. 볼드 스트리트의 시간 미끄러짐. 리버풀의 중심가에는 볼드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점, 카페,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평범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시간을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이상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199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프랭크라는 남자가 아내와 함께 볼드 스트리트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딜런스 서점으로 들어갔고 그는 한부의 음반점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가 길을 건너자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현대적인 차들이 사라지고 주변의 소음이 희미해졌으며 고개를 들어보니 1950년대 리버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후 의상을 입고 있었고 상점들의 전면은 다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크립스라는 가게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재에 서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그 경험이 진짜였다고 맹세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건이 비슷한 보고서들이 사람들이 볼드 스트리트를 걷다가 과거로 이동했다고 설명하는데 어떤 때는 몇 초 동안, 어떤 때는 몇 분 동안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상적인 점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동일한 옷 스타일, 동일한 오래된 간판, 심지어 지나간 시대의 동일한 향기까지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환각일까요? 아니면 볼드 스트리트가 시간의 주름, 즉 자연적인 매트릭스 오류 위에 놓여 있는 걸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장소가 시공간의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얇아서 시간 이상 현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께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해서 가져다 드릴 수 있어 기대됩니다. 7. 매트릭스 오류 다른 우주를 엿보다. 매트릭스 오류는 현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일컫는 온라인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 연달아 2번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물건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이 제대로 렌더링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현상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으며 때때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코드가 흔들린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훨씬 더 기이합니다. 만약 이런 오류들이 단순한 에러가 아니라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와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만약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그것들을 엿보거나 시공간이 미묘하게 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뇌가 현실에 대한 기억과 화해할 수 없는 반복되는 패턴처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우주에서 온 무언가를 처리하려다 시스템이 모류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상상이라며 넘겨버렸나요? 만약 그것들이 사실은 평행현실을 잠시 엿본 것이라면 어떨까요? 8. 의학 역사의 오류. 다음 이야기는 매트릭스 오류였다고 믿는 한 레딧 사용자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특정 질병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해 논문을 썼던 것을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지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15년 후 그는 약사 상사와 그 질병에 대한 약이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나왔는지에 대해 논쟁하다가 검색을 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현실에서는 그 약이 그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1990년대 후반부터 시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기억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2003년경에 썼던 논문이 치료법의 부재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가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함께한 전문적인 훈련 및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그 분야에 대한 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전문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그는 자신의 기억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는 의학 역사의 타임라인 자체가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적인 이유는 이것이 대중문화 잡지식이나 희미한 어린 시절의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세한 전문 지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조차 바뀔 수 있다면 현실이 얼마나 확고한가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9. 타임슬립 주유소. 여기 여러분에게 소름을 끼치게 할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이런 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2018년 가을, 그들은 복원하고 있던 오래된 트럭의 팬더를 사기 위해 댈러스 외곽으로 홀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진길에 있는 작은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약간 낡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2018년의 가게에 들어온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대 뒤에 있는 담배 선반이 눈에 들어왔는데 경고 문구는 없고 그들이 10대였을 때나 보던 오래된 디자인뿐이었습니다. 계산기에는 카드 리더기가 없고 낡은 금전 등록기와 함께 현금만 가능이라고 손으로 쓴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은 가득 차 있었지만 포장재는 다른 시대의 것 같았습니다. 한 탄산음료 병에는 90년대 후반의 로고가 있었고 가격은 수십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의 여성에게 이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통조림 하나를 건네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에는 2000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돈을 내고 나왔고 32km 동안 다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유소는 완전히 현대적이었고 업데이트된 브랜드, 카드 리더기, 심지어 전기차 충전기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사용해 갔던 길을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그런 주유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도로 구간뿐이었습니다. 만약 주유소에 들렀는데 나중에 어떤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단순한 기억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실제로 다른 시간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고 믿으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세기 변하는 안경. 이 이야기는 자신의 안경이 신비롭게 색이 변했다고 설명한 한 레딧 사용자의 경험담입니다. 2018년, 그녀는 월마트에서 파란색 테 안경을 샀습니다. 파란색 반스 신발, 파란색 지갑이 있었고 안경을 포함해 가능한 한 파란색 물건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후 아기를 낳고 나서 그녀는 밝은 파란색 테가 약간 유치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셀카 찍는 것을 멈췄지만 매일 착용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백미러를 힐끗 보다가 자신의 안경 앞부분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고 옆부분만 파란색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만우절에 장난을 쳤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남편은 부인했습니다. 엄마에게 안경 색깔이 뭐였냐고 묻자 엄마는 파란색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의했고 심지어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도 내 안경이 파란색이었다는 걸 알아. 2년 동안 거의 매일 함께 있었잖아. 파란색이었어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딧 사용자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예전 사진들을 확인했을 때 모든 사진 속 안경은 이제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은 너무나 명백해서 그녀는 아무도 그것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모두의 기억이 그녀 자신의 기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물리적 현실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의식은 원래의 전부 파란색 안경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그녀가 항상 검은색과 파란색 안경을 가지고 있던 평행 우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10일 되살아난 이유. 다음은 한 부부의 이웃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불과 몇 달 후에 두 사람 모두 그를 살아있는 채로 목격했다는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평행 우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레딧 사용자 와이테이베이의 경험담입니다. 이 레딧 사용자와 그의 아내는 같은 건물에서 일했기 때문에 종종 함께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들렀고, 그는 계속해서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아파트 밖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이탈리아 남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닮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길을 건너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아내가 충격을 받은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환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들의 돌아가신 이웃이 평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내가 원래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인 어쩌면 우리가 차원을 바꾼 것일 수도 있다고 선뜻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본 것을 기억했지만 다시 확인하러 갔을 때 그에 대한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부고도, 장례 기록도, 게시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죽음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립적으로 같은 남자를 목격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특히 설득력 있게 만들며 아내의 갑작스럽고 평소답지 않은 차원 전환에 대한 제안은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감지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2. 사라진 파리 호텔. 1979년 10월, 제프와 폴린 심슨, 그리고 렌과 신시아 기습이라는 두 영국인 부부가 스페인으로 휴가를 가던 중 프랑스를 차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하룻밤 묵기로 하고 큰 길에서 빠져나와 작고 오래된 호텔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무거운 나무 가구, 베개 대신에 덮개, 그리고 창문에 오래된 나무 덧문이 있는 기묘한 고풍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 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딸린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직원들은 유행이 지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소박하고 옛날식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19프랑으로 1970년대에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같은 호텔을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호텔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도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고 현지인들은 그런 장소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필름을 현상했을 때 호텔을 찍었다고 생각했던 사진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두 부부 모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과거로 미끄러져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현재에서 벗어난 곳에 머물렀던 걸까요? 13. 팽창하는 우주와 아기 평행 우주. 우주는 왜 팽창하는 걸까요? 2023년 12월에 코스몰로지 앤 아스트로파티클 피직스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의 이론적 연구는 평행 우주와 관련된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연구는 우주의 가속 팽창이 아직 직접적으로 감지된 적 없는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아기 우주와의 합병의 결과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물리학자 얀 암비에른과 공동 연구자 요시유키 와타비키는 아기 우주가 합병될 때마다 우리 우주의 부피가 증가하여 팽창이 가속화된다는 수학적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는 표준 우주론 모델보다 관측 결과에 더 잘 들어맞습니다. 그들은 또한 빅뱅 이후의 극적인 인플레이션 팽창이 가상의 인플라톤장이 필요 없이 우리 우주가 더 큰 부모 우주에 흡수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담한 모델이 면밀한 조사에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히 유클리드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만델라 효과, 개인적인 삶의 변화. 다음으로 완전히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만델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들, 예를 들어 베렌스테인 베어스 대 베렌스타인 베어스 논쟁이나 호기심 많은 조지가 꼬리를 가졌었는지,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노폴리 아저씨가 왜 알 안경을 꼈었는지, 끼지 않았습니다.
또는 프루트 오브 더 룸 로고에 코르누코피아가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같은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개인적인 만델라 효과, 즉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바꿔 쓸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죽지 않은 이웃이 죽었다고 기억하거나 다른 선거 결과와 그 여파를 기억하거나 분명히 존재했다고 확신했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이나 정책들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잘못된 우주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은 이러한 기억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확실하게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난주에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이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중요한 인생 사건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